여러분,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그 시계요? 혹시 다른 사람 시계랑 똑같이 간다고 정말 확신하세요? 오늘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바로 이 시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질지도 모릅니다. 자, 시공간의 비밀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를까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아마 시간을 그냥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생각할 거예요. 모두에게 아주 공평한 속도로 흐른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느끼죠. 하지만 물리학의 세계에서는요, 그 강물이 사람마다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의 직관이죠. 공간은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3차원 무대고, 시간은 뭐랄까, 그 위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절대적인 배경음악 같은 거? 근데요,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진실은, 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관점을 살짝 바꿔볼게요. 아주 친숙한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두 장소 사이의 여정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 근데 사실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도 위에서 자로 잰 직선 거리가 가장 짧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는 길은 여러 골목을 지나고 신호등도 건너야 하잖아요.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동 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간단한 사실, 경로가 중요하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아이디어를 한번 시공간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여정이 단순히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라는 지도에 시간이라는 차원을 더한 것. 물리학자들은 이걸 시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에서는요, 시공간의 딱 한 지점을 사건,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집에 있는 것, 이게 사건 A고요. 저녁 7시에 식당에 있는 것, 이게 사건 B가 되는 거죠.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 이 둘의 조합입니다. 아까 집에서 식당 가는 길 무수히 많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사건 A에서 사건 B로 가는 시공간 속 경로도 정말 무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각 경로마다 그 시공간적인 거리가 전부 다르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직관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두의 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낡은 생각이죠. 이걸 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 진짜 열쇠, 바로 고유시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한번 놓아보죠. 이 고유시간이라는 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손목시계가 재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경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시간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문장이 상대성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통해 더 빨리 여행할수록 더 적은 고유 시간을 경험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의 움직임이 당신의 시간 흐름을 직접 결정한다는 거죠. 공간 여행과 시간 여행은 이제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와, 이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 이게 대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마 가장 유명한 생각 실험일 거예요. 바로 쌍둥이 역설. 이걸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설정은 아주 간단해요. 똑같은 나이의 쌍둥이, 철수와 민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지구에 남고요. 민수는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초고속 우주선을 타고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요. 둘이 다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우주선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누빈 민수. 그의 손목시계는 딱 1년이 흘렀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민수가 경험한 고유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동안 지구에 얌전히 남아있던 철수의 시계는 어땠을까요? 와, 무려 7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철수가 경험한 고유시간은 7년이었던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민수는 딱 1살 늙었는데 철수는 7살이나 늙어버린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민수가 빨리 움직여서 시간이 느리게 갔구나 라고요. 이거 정말 흔한 오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정답은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시간이 느려졌다는 이 표현,
사실 이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죠. 자, 그럼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애초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우주 표준 시간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철저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철수랑 민수는 그냥 시공간이라는 지도 위에서 서로 다른 길로 여행을 한 거고 각자의 시계는 그 여정의 길이를 아주 정확하게 쟀을 뿐이에요. 누구의 시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상대적이면 우주는 완전히 뒤죽박죽, 혼돈 상태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대성을 지배하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는 기차 안에서 손전등을 켜도 그 빛은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나아갑니다. 정말 이상하죠? 바로 이 우주적인 속도 제한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 바로 이거예요. 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유 시간은요, 여러분이 공간을 통해 이동한 거리와 서로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식을 보면 공간을 통한 이동이 커질수록 여러분 시계가 재는 시간, 즉 고유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근데 왜 우린 이런 걸 일상생활에서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하면 이건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너무너무 느리기 때문이에요. 제트기를 타든 가만히 앉아있든 그 차이가 소수점 아래 아주 먼 곳에서나 나타나니까 우리 모두의 고유 시간이 그냥 거의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정말 만약에 우리가 빛과 똑같은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봤던 그 방정식 기억나시죠? 거기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존재의 고유 시간은 정확히 0이 됩니다. 네, 0이에요. 이건 그냥 시계가 멈추는 걸 넘어서서 시간이라는 감각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주 끝에서 끝까지 가는 여정이 그냥 단 한순간,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시계가 지금 똑딱거리는 소리는요, 우주의 심장박동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여행하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발자국 소리라는 걸 말이죠.